와, 이건 진짜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토레스 쿠페를 기다리고 있던 예비 차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축하드린다 시리즈가 꽤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GM이 영상 하나를 공개했죠. 이게 브랜드 7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 영상인데 여기에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토레스 픽업트럭과 토레스 쿠페가 이 광고 영상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토레스 픽업트럭은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됐던 콘셉트카의 디자인이 양산형 모델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따로 확인해보니 양산형 모델의 디자인이 맞다고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토레스 쿠페입니다. 최초로 공개된 디자인 그리고 기대되는 포인트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레스 쿠페는 올해 가장 빠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입니다. 2월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빠르면 4월에 나온다는 썰도 있던데 이거랑 관련된 건 취재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에서 토레스 쿠페는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순서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뒷모습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사실 KGM 엠블럼만 없으면 랜드로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상단 테일 램프만 보면 약간 신형 랜드로버 모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브레이크 등 디자인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건곤 감리 포인트를 다른 신차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건 진짜 기대 이상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브레이크 등 사이에 LED 램프가 가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관계자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기존 토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과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는 거였는데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탄하기는 이릅니다. 이건 시작이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앞모습입니다. 이게 콘셉트카가 아닌 양산형 모델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기존 토레스의 상징과 같은 주간주행 등 라인을 유지하고 가로로 길게 램프를 추가하면서 더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단순히 점선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건공 감리 패턴을 추가해서 KGM의 패밀리 룩을 더 확실하게 정립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측면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 실루엣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뒷유리 쪽이 먼저 나오는데 역시나 랜드로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쿠페형 SUV 하면 2열 좌석부터 천장이 내려오잖아요. 머리 공간과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게 문제인데 토레스 쿠페는 말만 쿠페지 사실상 롱바디 모델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쿠페형 SUV와는 다르게 3열 높이를 거의 유지한 채로 뒷유리만 쿠페처럼 각도를 준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에는 BMW 쿠페형 SUV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게 디자인돼서 이 또한 보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는 측면 전체 차수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감탄했던 장면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KGM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열까지 높이를 유지해서 머리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냈고요. 가칭이긴 하지만 쿠페라는 수식어답게 뒷유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꺾어지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비 차주분들이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바로 이 측면 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정측면 샷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면부와 더불어서 휠 디자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앞모습에서의 특징은 주간 주행등 그리고 아마 이 주간 주행등이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할 것 같은데 기존 토레스에 비하면 풀체인지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토레스 EV랑 헤드램프는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돼서 눈싸임 걱정 같은 건 없을 것 같네요. 휠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투박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 인상적인데 이렇게 5컷만 봐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패밀리 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을 잡은 것 같다는 겁니다. 쌍용차 패밀리 룩 하면 어떤 게 떠올랐나요? 티볼리 대중소죠. 그런데 지금은 토레스 파생 모델이 3가지나 나왔고 픽업 트럭까지 하면 무려 4가지나 되는데 전혀 대중소 느낌이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걸 순서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벤츠가 디자인이 한창 예쁘다는 소리 들을 때 있죠. 이때는 S클래스 디자인이 가장 먼저 바뀌고 나머지 차들이 순서대로 이 디자인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S클래스를 닮은 C클래스가 되는 거죠. 최근에 현대차는 스타리아에 가장 먼저 적용된 일자형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 디자인을 그랜저에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리아를 닮은 그랜저가 되는 거죠. 순서에 따라 누가 누구를 닮았다 문장과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쌍용차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티볼리에 가장 먼저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고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받은 렉스턴은 티볼리를 닮은 렉스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패밀리 룩이라고 해서 모든 디자인 요소를 전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엔트리 모델이 아닌 토레스가 새로운 패밀리 룩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건곤 감리라는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 느낌도 덜한 거죠. 지금 토레스 쿠페는 토레스의 파생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KR10은 건곤 감리 포인트만 공략
중요할 뿐 호란도의 분위기를 살려가는 차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만 간다면 대중소 논란은 없을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KG50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영상을 보고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나온 차에 KG50이라는 이름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이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놀라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제네시스는 되고 KGM은 왜 안 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죠. KGM이 KG50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름을 지으면 제네시스는 GV80이 아니라 제네시스의 제네시스 80, 제네시스의 제네시스 70 이렇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기아도 K5, K8이 아니라 기아 5, 기아 8이 돼야 KGM이 KG50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이름을 짓는 거 전혀 트렌드가 아니고요. KG가 모델명으로서 발음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도 전혀 아니라서 마케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번에 무슨 차 샀어? 나 KG50. 몸무게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SUV 라인업은 기존에 있던 상징적인 이름을 부활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이때 언급을 했던 게 칼리스타랑 액티언이었습니다. 칼리스타가 정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액티언을 쓰자고요. 자, 기존 토레스랑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토레스 파생 모델만 픽업트럭까지 하면 4가지나 됩니다. 너무 회사가 토레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디자인이면 액티언이 더 상징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액티언이라는 차 자체가 요즘은 재평가되고 있죠. 한때는 못생긴 차 순위에나 들던 차가 쿠페형 SUV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쿠페형 SUV의 원조는 액티언이라면서 재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1세대 액티언을 가진 차주를 섭외해서 요즘은 또 레트로가 유행이니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주는 걸 광고 형태로 내보내고 이걸 토레스 쿠페와 연결 지으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이번 디자인 자체가 못생긴 액티언이라는 오명을 씻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쌍용차까지 아우르는 역사가 70주년이라는 시기에 나오는 차라면 더욱 상징적인 이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출시가 남은 만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과 기대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딱 봐도 느낌 오지 않으세요? 차체 크기는 누가 봐도 기존 토레스보다 큽니다. 뒷유리를 눕히고 볼륨감을 살리려고 3열 공간을 꽤 많이 늘린 차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랜드로버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차의 색깔은 물론이고 측면 실루엣, 검은색으로 처리한 필로와 천장, 랜드로버를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최근에 하필이면 렉스턴에 서밋 트림이 어설프게 추가됐습니다. 토레스 쿠페를 가지고 어설픈 고급화를 외칠까봐 이게 너무 우려되는 거죠. 차가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건 소비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분으로 가격을 올린다? 저는 이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신차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파생 모델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먼저 나온 토레스나 토레스 전기차가 안 팔릴까봐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형보다 신형이 잘 팔리는 건 너무 흔한 일입니다. 구형 걱정한다고 신형 가격을 다른 차와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잡는다? 이러면 판매량이 나오겠냐 이거죠. 아직은 브랜드를 고급화할 단계도 아니고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려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왜 수익성까지 포기하면서 가격을 열심히 내리고 미국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중국 생산을 고집하겠냐 이겁니다. 토레스 쿠페에 멋있는 이름이 붙고 가솔린 모델로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가격만 착하면 안 팔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발 판매량을 1순위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거 일단 여러가지 루트로 확인을 해보니 완벽하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오류를 잡는 단계는 지났다고 했잖아요. 토레스가 출시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새로 추가된 지도 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류를 잡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할 단계라고 본다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카플레이가 20분 동안 4번이나 끊긴다거나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거나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 이건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른 브랜드를 참고만 해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서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 완벽하게 개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는 부분이라 관계자분들도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BMW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UI 디자인 같은 게 대거 개편됐는데 사용하기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이것만 많이 참고해도 현행 시스템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레스 쿠페 디자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관만큼 실내에도 많은 변화 포인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서 영상에서 공개되는 것 외의 이야기는 정리가 되는 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